그죠? 어, 자,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이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된다?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 네,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 분이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반감이 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갑자기 시청자 수가 늘었어. 무서워. 여기서는 마음껏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어떤 이유로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인 공산주의로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음, 기호 2번 김문수 저분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40대 그들은 문민정부 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노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항쟁 그러면서의 종북주의 그런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우리가 6.25가 일어나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는 남북이 갈라졌는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다들 뭐 역사 시간에 이론적으로만 배웠겠지. 그렇잖아요. 역사가 아니라 국사가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뭐 시험 친다고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외우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스토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마디를 하면은 과거 박정희 시절에 어, 군부 세력이라고 다들 칭하죠. 박정희 시절이 그 다음번에는 전두환 시절 뭐 그러면서 뭐 다들 뭐 독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독재는 없었다. 독재는 없었고 그리고는 자유로웠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그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종북주의자들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가 어떤 세력이냐면은 북한이 굴종하는 세력들이에요. 북한에 굴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 사상에 푹 빠져 있었던 세력들인데 전두환 시절에 그런 세력들이 다 어,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냥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그냥 단순하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종북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종북주의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종북주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는 종북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북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종북, 친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여야당이 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어, 북한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 우리 체제에 들어오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 체제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 체제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은 종북인데 그런 세력들은 어디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저러는 거는 사람들한테 뭔가 호감도라 그래야 되나? 그래 그런 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씨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씨를 찍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 사회주의화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되어 간다라는 거야.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누구를 찍어야 되나? 그러면은 기호 2번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본인도 공산주의에 좀 빠져 있었죠.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좀 빠져 있다가 그런 체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것을 알고는 국민의 힘으로 바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봤을 때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만큼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공산주의하에 물들이려고 하냐면은 25만 원 준다. 그거 자체가 뭐 공산주의로 물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단순하게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주네. 그게 혹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돈 몇 푼에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인 나라가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 자본주의인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면은 개개인의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다 어느 시점에 되어감수고는 잘 사라지는 거야. 우리나라 소득, 그러니까 GDP가 보면은 한 3,800 정도 되죠. 한번 보자. 대한민국 GDP를 찾아보면은 대한민국 GDP 몇 년도? 2005년, 2025년도 쭉 보면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예전에는 뭐 그냥 GNP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GDP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생각을 해가지고 GDP로 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1인 GDP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한 3,400, 한 3,800 정도 된다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은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얘들이 또 뭔가 이렇게 통일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GDP가 어쩌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굴종까지 해가면서 북한 체제에 들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거는 그런 우리나라 체제가 그 북한 체제에 흡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 언뜻 보면은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가지고 엄청 좋게 느껴지잖아. 그런데 그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한 체제에 들어가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되는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대화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때 뭐 어디야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망각하고 아니면 망각이 아니라 깜빡 잊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대화로 평화통일이라는 게 어, 우리가 북한 체제에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권은 누가 잡아? 김정은이가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뭐 해? 나와 밥 사줄게. 이거랑 어 뭐해? 네가 나오면은 네가 밥 사. 내가 전화했으니까. 이거랑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에 북한하고의 우리가 대화로 평화 통일을 하고 했던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대화로 평화 통일이라는 게 진정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는 그런 제스처였는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는 제스처였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일을 하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쪽에서 항상 그렇게 전략적으로 먼저 한 거야. 그런 세력들은 뭐 종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그분이 종북이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종북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되냐?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2번. 음. 이재명 씨가 나와가지고는 계속 립 서비스 하듯 무슨 일산에서 어, 서울로 들어올 때 뭐 자유로를 통과를 할 때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부산에 HMN을 본사로 두겠다 등등 그런 거는 다 립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거북섬 나왔는데 거기에 그 위치가 송도 옆이거든. 송도 옆인데 거기에 그 뭐라고 인공 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지가 않아. 예. 좋은 걸 본 사람은 그걸 보면은 조잡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는 모든 우리나라의 무슨 관광 사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레고랜드도 좀 조잡스럽고 스케일이 크질 않다라는 거야. 과거에 뭐 90년대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 왜? 오픈되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온라인도 그때는 없었고 뭐 있긴 있었지만 모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G로 인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다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런 그게 그런 관광 사업이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단순하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거지 내가 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뭐 공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아니다라는 거야. 민간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뭐 김문수 이분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그런 대기업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나라에서 꿀꺽하는 그런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잘 파악을 해보고 본인들이 한번 찾아봐봐요. HMM이 원래 현대 거였어요. 근데 현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뭐 리츠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음, 약간 정부의 전략에 넘어갔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아니다. 뭐가 맞다? 이가 맞다. 이가 맞다라는 거야.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어,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일을 비난하지는 않아. 나도 공개적으로 일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왜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이 잘 살아? 못 살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만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갔었던 거야. 그냥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유로웠어. 자유민주주의나 마찬가지야.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뭐 좀 규제는 있었어요. 어떤 규제? 북한이라는 이야기는 못 꺼냈었어요. 왜 혹시나 그런 존북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될까 싶어 가지고 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한번 물들이게 되면은 일 안 하고도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거부 대상이었겠지.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절대로 거부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괜찮았다고. 예. 전두환 시절에 86 아시안 게임도 하고 88 올림픽 게임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 물론 뭐 기득권 세력들의 뭐 해먹고 하는 그런 그건 있긴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먹고 하는 거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대의 자식들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나라에 살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하고 김문수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시점에 이준석 씨가 김문수 표로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버팅기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문민정부 때 공부를 한 사람이라 가지고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일한 것 같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예.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냥 이준석 씨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는 그냥 우리나라의 국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준석 씨를 찍는다면은 어차피 이준석 씨는 표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찍어야 되냐? 김문수한테 표를 다 몰아줘야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인 공산주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계엄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척결하자고 종북주의자를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리고는 시민이 다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잘 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몇 시간 만에 해지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북주의 그 세력들이 시민단체하고 민노총을 끌어들여 가지고는 시위를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더 키웠죠. 그런데 한번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는 거에 대해 서 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총뿌리를 자기네들이 총 들고 자기네 쪽으로 가리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 그걸 사진을 어떻게 탁 크롭해가지고는 찌라시로 뿌렸던 거지.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을 겨누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면 너가 모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대장동 사건 한번 보세요. 의문사가 5명이 의문사야.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안 해먹은 사람 없어요. 김대중도 그다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희생양이 된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빼고 그 외에 남자 대통령은 다 나름대로 다 해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어, 국민들이 의문사로 죽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대장동 사건으로 의문사 5명이야.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누구를 찍어야 되냐면은 기호 2번 아시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종북이거나 아니면은 모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난은 안 해. 근데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아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호잼들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대 정도겠지. 10대 정도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마만의 영상을 구독을 해가지고는 쭉 봐. 우리나라 공산당은 언제부터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그 다음번에는 6.25 일어나기 전에 또 있었고, 예, 저기 막 일제강점기 시절에 보면은 뭐 소련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주둔해가지고는 38선 꺼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건들 알죠? 그런 걸 보고는 어, 우리나라의 광주에 그런 공산당이 있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서울에도 좀 있고 무슨 당 있고 무슨 당 있고 해가지고 조선신민당 그러면서 합당이 되어가지고는 노골적인 당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야. 자식의 뿌리에 뿌리 놓듯이. 그래가지고는 그 세력들이 전두환 시절에는 이렇게 뭐 숨어 있다가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한 명, 두 명,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국회에 잔입을 한 거야. 국민들은 몰랐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음, 내 영상을 구독을 해서 가지고는 영상을 찬찬히 보면은 대충 알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이래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아, 그럼 뭐지? 하고는 갸우뚱하고는 캐션 마크를 가지고는 찾아볼 거야. 근데 저렇게 적는다라는 건 쟤는 종북이야. 하시겠어요? 자, 이제 만만히는 잘게요. 뭐지? 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네. 정강훈 졸개가 김문수인데, 아, 그거는 혼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헛소리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대가 종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가 7범, 정가 4범을 욕하는 방인가요? 누군가를 욕한다라는 거는 인간 옹보야. 그리고는 그 업이 너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그런 말은 험악한 말은 하지 말고요. 음. 자, 여기 보면은 호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극기도 걸어놨네. 그러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1번을 찍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호 2번. 아시겠어요? 음, 종북주의자는 북한에 굴종하는 마인드입니다. 자, 내란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북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북한에 있는 뭐 어떤 의원이 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랬었어. 전두환 시절에는 안 왔을 거야. 전두환 시절에는 북한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다 단절이었으니까. 그리고는 노태우 노태우 때도 아니고 아마 김영삼부터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 음. 자, 여기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돈 받고 하는 알바면은 본인들이 알바비는 받고 그 다음번에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잘 생각을 하셔요.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내 영상도 한번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은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코리아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찍을 사람이 없어도 김문수는 아니지. 아무리 찍을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한마디 할게. 아무리 찍을 사람이 없어도 이재명은 아니다. 알겠니?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재명은 아니다. 내가 한때는 개딸 그러면서 이재명 씨를 많이 지지를 했었어. 그렇지만 그때는 이재명 씨의 민낯을 모를 때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잘 모를 때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임수경 어, 더불어민주당의 임수경, 임종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개딸이 아니었지. 개딸이라는 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변화를 두자. 그런 차원에 가지고는 나는 개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점진적인 변화야. 확 바꾸자가 아니라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사람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빨리 앞서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지고 절충을 가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는 변화를 시키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의미가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지. 문재인이 겪고도 모르냐. 그렇지. 문재인 시절에 봤다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네.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음, 자, 기호 몇 번? 2번이야. 아까 전에 저기 누구지?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는 건데, 호재.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라고, 찾아보라고. 아시겠어요? 자, 기호 2번. 기호 1번, 공짜 돈 준다는데 거기에다가 매료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는 평생 그 돈에 헤어나올지 못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평생 너는 그 돈에 얽매여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할 동안 너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현재 누구한테 가줘야 된다? 김문수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김문수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도 약간 외모가 그래가지고는 약간 처음에는 좀 비하적으로 나갔는데 찬찬히 살펴보고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업적,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마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 사람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는 자본주의로 돌아서신 분이야. 훌륭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몇 번? 이거. 이게 이거야. 아시겠죠? 자, 기호 2번. 그리고는 여기 설난영 여사 같은 경우에도 노동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야. 그런 것만 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뭐 할매요 정신 차리소. 할매 정신 차려가지고 그대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정신 차려요. 라야호. 기호 몇 번? 2번. 자, 이제 마마네는 이제 자고 내일 아침 먹방 뉴스 해야죠. 여기는 정치 잡담 그래가지고는 각자 이야기도 보고 서로 이렇게 각자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가 거기에다가 또 응수하고 하는 거니까 마음껏 적어도 돼. 그렇지만 먹방 뉴스에서는 절대로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없는 거야. 멤버십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은. 자, 이제 마마님 종료하고 푹 자요. 그대들의 노동 인권 그러니까 그대들의 노동력을 키워준 사람 누구야? 설난영 여사다. 아시겠어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답니다. 한덕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결되어 가지고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봤을 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덕수 첫 번째 한덕수 그다음 두 번째는 황교안 그랬거든. 왜 그냥 단순하게 외모만 본 거야. 나도 부실 없었지. 그런데 김문수 이분을 잔잔히 살펴보니까 아, 참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호 2번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야.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독재라는 거지. 권력 남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가지고는 본인들한테 돈 조금 주고 그 다음번에는 본인들이 생각을 한 데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뭘 안건을 냈어. 본인들이 아 그건 아닌데요. 반대를 내세우면은 어쩌면 그 돈 줬던 거 싹 거둘 수도 있는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에 휙 넘어가지 말라고. 그거 본인들이 벌자면 나가면은 쉽게 벌 수도 있는 돈이야.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야? 만 하고 30원이에요. 만 30원.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야. 어디 가서 한 시간만 일하면은 만 30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식당에 점원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문을 못 연다라는 데도 있어요. 물론 어,
뭐 상가가 안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은 서울에 가면은 직원이 없어가지고는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는 식당 영업을 못 한다는 데가 수두룩해. 아시겠죠? 자, 마마님 이제 종료할게요. 한쪽 면만 듣지 말고 다른 쪽도 한번 보라고요. 꿀꿀하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꿀꿀한 면만 보였기 때문에 엄청 꿀꿀하게 느껴져. 그런데 좋은 면, 또 좋다라고 하는 면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의 밸런스를 봤을 때 어디 좋다라는 게 더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다? 없어요. 음. 자, 이제 종료할게요. 원래 없는 사람이 아우성이 더 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야. 이제 종료합니다. 기호 몇 번? 2번. 웬만하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바이바이. 종료할게요. 종료.